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졌는데요. 저희가 출근길에 그 안 쓰던 그 패딩에 달린 모자까지 오늘 덮어 쓰고 왔습니다. 일단 따뜻하고 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회원님들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스타일 신경은 나중에 쓰시고, 몸부터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책 이름도 길고, 저자 이름도 길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네.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도서를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뽑아 보면은요, 증권동물원. 오늘의 주제는 증권동물원이라는 내용으로 오늘하고 내일 정도 딱 2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유형의 투자자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부분을 앙드레는 동물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천천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태초에 투기가 있었다입니다. 증권거래소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미 투기는 있었는데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투기로 이끌었다라는 주장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투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투기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이집트의 요셉인데요. 그는 목숨을 건 투기에 열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풍년에는 남아도는 곡식을 대량으로 저장했다가 흉년에는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가 이미 한 4천년 전에 어떤 이 과잉 생산물을 저장해서 미래의 수요까지 충족시키고자 한 어떤 그 계획 경제의 좀 아버지급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품을 그냥 사 놓았다가 나중에 비싸게 파는 역사상 최초의 어떤 매점 매석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도요, 동전으로 노름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고요. 지중해 경제의 중심이었던 고대 로마에서도 투기는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투기의 형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증권동물원이라고 표현한 이 시장에 어떤 유형들의 사람이 존재하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좀 삭제하고, 좀 이제 지금 시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만 좀 가져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주식시장에는 중개인이 있죠. 중개인은 이 앙드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매상만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냥 지금으로 보면 그냥 증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개인, 브로커나 중개인의 관심사는요,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중개인과 브로커는 주식의 시세 차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돈을 벌잖아요. 책에서 나온 예로 한번 보면은 한 고객이 브로커에게 이 IBM 주식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브로커는 열정적으로 IBM 주식을 살 것을 권하는데요. 근데 대화가 거의 끝날 즈음에 브로커는 사실은 이 고객이 IBM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고자 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브로커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파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겠군요. 이런 식으로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앙드레도 한때는 브로커였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좀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앙드레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이 있어서 사실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들 이제 이 주식 중개인들이 매수자 매도자를 모아서 연결하고 어떤 수요와 공급으로 좀 주가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틀림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성향이 다 각자 이제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보면은 단기 투자자, 이제 단기 투자자를 그 한 예로 증권동물원에 속한 한 예로 들었고요. 이들을 좀 표현하는 거는 자극적이게 조금 앙드레는 표현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의 사기꾼, 네,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라고 단기 투자자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없어지기는커녕 유감스럽게도 점점 더 커지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소위 단기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앙드레는 이런 부류의 이 단기 그 투자자들을 투자자라는 호칭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줄타기 고개를 하는 것과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단기간에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그저 시세의 움직임만 따른다면 장기적으로는 망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증권사와 브로커들은요, 그들의 고객들을 다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소위 그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수료를 좀 줄여주고 실시간에 당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만들어 놓고 단기 투자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그 독일 증권시장, 뭐 미국 증권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내 증권시장도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앙드레는 이 단기 투자자들을 솔직히 싫어하기는 하나,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존재다. 왜냐면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존재이고, 아마 그들이 없었다라면 억지로라도 그들을 만들어냈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시장이 커지고 유동적이게 되는 거는 맞거든요.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사서 보관만 하는 장기 투자자로만 시장이 이루어져 있었다라면 시장은 매우 비유동적일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단기 투자자는 이미 그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권동물원에서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을 중개인과 단기 투자자를 한번 오늘은 봤고요. 두 가지 부류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부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단기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내용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각 투자의 레전드들의 책 내용을 제가 어떻게 뭐 꾸미거나 이런 각색 없이 안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